이제 어제 배웠던 매크로를 활용해서 진짜 정말 쉬운 거 하나 만드는 건데, 디파인으로 시작해서 뭐 AVG든 average든 상관없고 5개니까 토큰은 5개 받아야겠지. 이렇게. 그리고 평균이니까 이걸 5개로 나누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result라고 있으니까 그냥 얘를 써보자면 average를 뭐 1, 2, 3, 4, 5를 주던 뭐 숫자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렇게만 주면 끝나는 거지. 뭐 더 할 필요는 없지 사실. 그지? 그러면 얘가 뭔데? 이 토큰 하나하나가 값을 가져가 가지고 5로 나누면 여기에 결과값이 남을 거니까 다른 수를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제 요 한 줄이랑 이 한 줄만 필요했어요 사실은. 어,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 더한 거를 지금 5로 그냥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연산자 기본적인 건 먹힌다는 건데, 있잖아. 더하기랑 나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제 봤듯이 어디 갔냐? 요런 거 특수한 연산자가 더 있거든요. 요거는 따로 좀 필요에 의해서 찾아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 그냥 간단한 거 하나 풀어봤던 거고, 저는 그 다음 내용을 할 거라서 프로젝트 하나를 더 만들게요. 팀 프로젝트로 여기 렉처에다가 CMD CPP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소스에다가 source.cpp 파일을 하나 만들고, 뭐 할 거냐면 C와 C++의 차이, 기본적인 거, 이걸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정말 쉽게 표현하면은, 보통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C가 있고, 여기 만약에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OOP 얹으면 얘는 C++이야. 그냥 이 차이가 다예요. 지금 딱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C가 있고, 여기다가 C에다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은 C++인데, 그럼 얘가 뭔지를 대충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OOP라고만 쳐도, 이렇게만 쳐도 나와. OOP라고만 쳐도 나와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이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여기서 말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 객체 지향 언어,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알다시피 C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에요. 절차적 언어예요. 절차적 언어. 절차 지향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뭐 절차적.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현재 이제 많이 써본 뭐 자바나 파이썬 같은 애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사용했던 스트럭트, 이게 뭐지? 글씨가 좀 이상하네. 스트럭트, 이게 뭐더라? 구조체라고 했었죠. 요거 뭔지 아시죠? 묶음 단위로 왔다 갔다 했던 거. 그게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럭트의 발전형이 클래스다 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논란이 있긴 해, 사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걸로 봐야지, 스트럭트를 발전시켜서 클래스가 됐다라고는, 이건 좀 말에 어폐가 있어요, 사실. 스트럭트가 C 언어에서 어떤 데이터를 묶는 기술이었다면, 클래스는 C++에서 데이터를 묶는 기술, 이건 맞는 말이야. 역할이 같은 거지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클래스는 파이썬에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에도 있고, 또 자바에도 있고, 여기 이제 클래스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는 객체거든요. 근데 객체 자체가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만 찾아봐도 좀 보이는데, 좀 많이 추상적인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각화해서 표현을 최대한 많이 하긴 할 거다만,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서 그냥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쉽진 않을 건데, 이 객체라는 개념은 실제로 지금 당장 내 친구들한테 야 객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클래스하고 어쩌고저쩌고로 선언하는 거잖아 라고 밖에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정확히 얘가 뭔지는 몰라도 사용은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다들 그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배우는 입장으로서 이거를 한 번쯤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C++ STL, 여기 이제 스탠다드 템플릿가 나와 있네요. 여기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거 아마 들어가 보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나올 거야.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화를 해놨다. 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의 특성. 그래서 여기서는 STL이라는 개념도 다뤄야 돼요. 객체랑 STL이랑 연관이 있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다른 무언가거든요, 이것도. STL이 객체는 아니야. 근데 연관이 있긴 있어. 이것도 나중에 좀 다룰게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거는 확실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내가 약간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이야. 그래서 C++은 C의 말의 순서가 이게 맞겠지? 모든 내용을 담고, 객체 지향은 추가하며, 기능은 많고, 실행 속도는 빠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장은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통으로 계승한 게 맞아. 이어받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객체 지향 언어는 클래스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함수는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시글불은 객체 지향을 포함하면서 클래스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이에요. 요거를 얘네들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시뿔뿔은 그냥 짬뽕 구조라는 거야. 왜냐면 이것 때문에 C를 계승한 거거든요. 다른 언어랑은 약간 달라요, 이게. 그래서 따로 배우는 게 맞아, 시뿔뿔은. 사실. 방금 전에 블로그에도 써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냥 이게 거의 그냥 일반적이야, 스탠다드야. 이쪽에서 봤을 때 이런 개념들은 뭐 자바나 뭐 PHP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느낌인데 C++만의 무언가가 있어 확실히 언어 설계상. 그래서 요거는 PHP나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뭐랄까 설계 단계에서 애초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표현하면은 요거는 이제 메인 함수가 필요가 없어요. 한 줄 한 줄씩 실행되는 애들이라서. 예를 들면 코드 pen.io 클래스 펜 봐봐.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쓰는 곳이고 이게 콘솔이거든요. 콘솔.log 한 다음에 1 하면은 이거 그냥 출력이 돼. 끝이야. 뭐 메인 함수고 클래스고 뭐고 없어 얘는. 그냥 실행하면 끝. 요거 이제 사용법은 뭐 콘솔.clear 같은 애 이렇게 넣어서 요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C나 C++이랑 굉장히 차이가 커 보이죠 일단. 그지? 한 줄 읽고 실행, 한 줄 읽고 실행, 한 줄 읽고 실행인데 C나 C++은 int 메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적어도 얘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구색이 갖춰져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 C++ 같은 이런 계열의 언어가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고 배워야 할 기능들 또는 개념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약간 밈 같은 게 있는데 C++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C++를 마스터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짤이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이건 뭐 저작권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고. 그래서 이제 복잡하고 배울 게 많지만 특징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특징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특징들이 많다는 거는 똑같은 말로 변환을 해보면 알아야 될 게 많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지는 거고 이게 계속 맞물려 있어. 사실 이걸 배워나감에 있어서 제일 큰 벽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C++ 관련된 거. 그거는 일부야. 진짜 엄청나게 일부야. 이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좀 알고 애초에 그 어,
종착지가 없는 걸 하려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얼만큼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판단하기, 뭐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건데 애초에 그런 거는 배제를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봤으면 좋겠는 이미지는, 잠깐만, 이건 내가 찾아볼게. 아, 여기 있다. 이거 저작권이 안 걸리겠지? 몰라.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약간 사용자들끼리,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 다 써본 사람들이 언어별로 특징을 뽑아봤을 때 파이썬을 쓰다 보면 진짜로 이런 느낌이 들고,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고, C는 그나마 이제 기능 기본적인 게 좀 붙어 있는 건데, 우리 많이 쓰는 자바는 진짜 그냥 좀 깔끔한 도구 이 정도인 거고, C++ 보면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나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만큼 기능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이미지 보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 것도 이 중에 칼 몇 개 정도? 일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기능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필요 없는 애들도 섞여 있다는 게 문제야. 사실 문제라면. 현대 프로그래밍에서는 쓸데없는 것들도 몇 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좀 뭐랄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이런 느낌을 갖긴 할 거예요. 다른 언어를 해보셨다면. 그래서 이건 하나 참고를 해주시고요. 얘도 됐고, 얘도 됐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보자면, 자, 얘는 어차피 올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면서 할게요. IO 스트링. 이게 int main 했을 때 std cout hello world 이렇게만 해도 될걸?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하면은 헬로 월드 잘 나오죠. 이게 원래의 문법으로 좀 더 써보면은 std and l 까지다. 여기까지 써줘야 돼. 이게 이제 약간 정석 느낌이야. C++에서 출력하는. 근데 사실 얘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첫 시간에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실습 환경, 이런 온라인 컴파일러 같은 데 보면은 C++로 그 구성이 되어 있지, 지금.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틀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약간 자바의 메인 함수나 아니면 C 언어의, 자바의 메인 메서드나 C 언어의 메인 함수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 꼴이 맞아, 여기 써져 있는 게. 근데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printf 해가지고 여기 헬로 월드 이렇게 했던 거잖아. 왜냐면 이렇게 해도 잘 실행이 되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기능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심지어 얘가 더 짧아, 지금은.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써요. 근데 물론 C++ 개발자들은 이렇게 많이 쓰긴 해.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난 이게 불편해서 그냥 이걸 배제하고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거 자바에서도 먹히고 C 언어에서도 먹히고 하니까 그냥 그 양식 같은 거 통일하려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중에 C의 모든 내용을 담고 였잖아요. C의 모든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얘도 다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리턴도 안 하고 있잖아. 원래는 이것도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해. 왜냐면 메인 함수가 int return 타입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결론은 선택이야 그냥. 그리고 include 했을 때 cstdio로 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 iostream으로 했었고 여기 만약에 struct person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뭐 int ag가 하나 있고 뭐랄까 int hp 숫자를 다루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사람 캐릭터가 한 명 있는 건데 요거 문법은 뭔지 아시죠? 구조체. 여기서 내가 쟤를 쓰려면은 struct person p1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지? struct person p1인 이렇게도 하거든? person 포인터로 잠깐만 이게 person이니까 얘를 이렇게 해도 되겠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사이즈 오브 person만큼 받아다가 써도 돼. 근데 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이제 실행이 가능하려면 사실 여기 iostream이랑 여기 cstdio랑 겹치기 때문에 lib로 그냥 바꿔도 돼. lib 있어야지 메모리 얼로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얘가 free가 한번 돼야 하겠지. 메모리 할당 받고 반납하는 게 수동이었으니까요. 사이즈 오브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형식이 맞다. 그 시언어 마지막 수업에서 했던 동적 할당까지 활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구조체 가지고 구조체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펄슨 하나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요구해서 연결시켜 놓은 거지. 그래서 연결된 구조체 내부를 보면은 AG랑 HP가 이렇게 들어있겠고 얘는 P1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P1이 가리키고 있는 공간을 해제시켜줘야 된다가 동적 할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법도 안 쓰고 C++에서는 person P1 new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new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당장 뭐라 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거 짝을 좀 맞춰놓자.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였다면 delete p1이라고 해줘야 돼. 이거 동적 할당할 때 한번 다뤘을 거예요. 내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줬을 거야. 이렇게 한 팀이고 이렇게 한 팀이야. 그래서 멀록 했으면은 free 한번 해야 된다잖아요. new 한번 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delete 한번 해줘야 돼. 똑같은 거야. 개념이 같아요. 얘. 대신에 얘는 지금 왜 뭐라고 하냐면은 new가 안 먹히잖아요. person 포인터에서 person으로 변환하기 위한 적절한 생성자가 없다고 하잖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구조체로 만들어 놔서 그래요.
new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키워드가 뭐야? C++ 언어에서 미리 쓰기로 약속된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new라는 말은 C++ 안에서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게 이제 형식상 맞춰주려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얘랑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은 int 포인터 어레이 한 다음에 int 포인터 메모리 얼로케이션 사이즈 오브 int 곱하기 10 이래버리면 이건 뭐야?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얘는? 정말 사이즈 오브 int에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얘는 하나 처리해주는 게 맞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포인터 변수 하나 있고 인트 공간 10개짜리 배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게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짝이 돼야 하는 게 free array 이렇게 해서 메모리 할당받고 반납하고 이렇게 짝이었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야 사실.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똑같아요. 이게 포인터 변수고 8바이트일 거고, 그러면 얘가 array라면 이렇게 동적 할당으로 받아온 배열 4바이트 곱하기 10칸짜리, 하나는 4바이트고 총 10개, 이거 하나는 인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는 힙에 있는 거고 얘는 스택에 있는 거고, 이 한 줄을 표현을 해보자면, 근데 이제 스택은 자동 할당 자동 반납이었다면 힙에서는 수동 할당 수동 반납이기 때문에 어레이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 이 배열 공간 10개는 반납을 수동으로 해줘야 된다는 게 동적 할당 내용이었죠. 그거랑 얘랑 엮어서 보면은 똑같아. 그래서 int 포인터 어레이, 아니 그냥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적 할당인데 사실상 int 포인터 어레이가 그냥 배열로 선언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얘랑 이거랑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단지 언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new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delete 어레이를 해줘야 돼. 뭐 어레이 있으니까 어레이 2로 하자. 이렇게. 어레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러면 문제 없겠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C, 요게 C, 얘가 C++, 얘도 마찬가지로 C++. 지금 살아있는 게 C++이에요. new 키워드를 쓰는 거는 객체를 만들겠다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인 C++에서밖에 못하는 거야 이건. C 언어에선 이게 안 돼. 이렇게 주석 처리된 것끼리 묶으시면 되는 거고, 주석 처리 안 된 것끼리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사용법이 좀 까다로운 게, 잠깐만, 딜리트 하고서 어레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이제 정석. 어쩔 수 없어. 이건 외워야 돼 초반에. 약간 사용법이 달라. 그 객체라는 문법을 쓰려면은 구조체를 먼저 이해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구조체의 발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지, 이해를 하려면은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 이런 거는 묶음 단위로 왔다 갔다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 객체도 묶음 단위로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멀록 했으면 free 해야 되듯이 new 했으면 delete를 해줘야 된다. 좀 여러 가지 문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new 했으니까 딜리트를 해줘야 돼. 멀럭 프리 new 딜리트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해당 클래스로 만든 객체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딜리트 이것도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긴 하다. 맞다. 안 감싸도 돼. 그래서 전에 쓰던 거는 주석으로 좀 처리를 했고요. 지금 쓸 것만 현재 살려 놨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 C 언어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있고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잖아. C 언어 기초 이거 봐야 된다고. 여기서 방금 전에 이제 언급한 게 뭐냐면 요거거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두 개는 보고서 오늘 수업 다시 이제 돌려서 들어보면 또 이해가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할 거냐면 클래스를 활용한 객체 지향 문법을 몇 가지 할 건데 우선 좀 해야 되는 게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 얘는. 이 객체 지향이라는 말을 검색해도 되고 OOP를 그냥 갖다 써도 돼요. OOP로 검색을 해도 돼요. 아까 나처럼. 그래서 좀 자료들 여러 개를 지금 그냥 정독해 보세요. 이해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정독만 하세요. 그래서 좀 찾아본 바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게 되게 난해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OOP가 무엇인지 요거 대략적으로 써보면 문제를 여러 개의 객체 단위로 나눠 작업하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냥 이게 다야. 그리고 또 이제 찾아보면 객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뭐 프로그래밍 이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론이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맞지 얘는. 요거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OOP 특징 같은 거 찾아보셔야 되고 OOP의 장단점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냥 약간 밑그림 정도는 그려질 텐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언어거든요. 그럼 일단 지향한다 이건 뭔 말인지 알잖아. 프로그래밍 이것도 뭔 말인지 대충 알잖아. 느낌은 알잖아. 그럼 얘가 뭐야 도대체? 오브젝트가 뭔 말이야? 이게 좀 어려워. 오브젝트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무엇인가부터 따지고 들어가 봐야 돼. 객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봐봐 그냥 우리 영단어 오브젝트 하면은 뭐예요 이거? 영단어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물체 뭐 물건 뭐 이런 거거든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오브젝트랑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 쓰는 오브젝트랑은 뜻이 약간 달라져요.
이거 좀 잘 봐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과 식별이 가능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이 좀 어렵지.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객체는 실체의 객관적 측면이다. 이게 뭔 말이야? 요거 한 줄로 설명이 되거든,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실체. 이건 뭐지? 실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실체인가? 라고 하면 나는 실체가 맞아. 왜냐면 나는 존재하니까. 그러면은 내 손에 있는 휴대폰은 실체인가? 맞죠?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는 실체인가? 이것도 맞죠? 그지? 여기 보이는 뭐 모니터, 빔 프로젝터, 뭐 앞에 있는 스크린 이런 거 전부 다 실체로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랑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주체야. 주체가 뭐지?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는 표현이지, 얘는? 주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뭐 이런 일을 진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얘는 나거든요. 내가 나를 가리킬 때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울로 봤어. 그럼 나는 주체야.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나는 실체고 여기서 두 번째 내가 얘도 실체야. 내가 나를 볼 때니까 나는 실체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거울로 보는 나는 개개인이 다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나랑 내 친구랑 옆에 서 있는데 내 친구 보고 내 주체다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을 지금 보고 있어. 그럼 휴대폰은 나한테 있어서 주체인가? 는 대상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주체는 실체가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볼 때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객체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객체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무언가를 볼 때 다른 무언가는 나한테 있어서 객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요거 실체야. 다른 무언가 얘도 실체야. 요 때는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예시가 적용이 되겠지. 나가 한 명 있고 다른 무언가 내 친구야. 그러니까 내 친구를 내가 보고 있어. 그럼 얘는 나한테 있어서 객체야. 내가 휴대폰을 보고 있어. 그럼 이 휴대폰은 나한테 있어서 이건 객체야. 내가 다른 걸 봤을 때로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나 말고
다른 실체를 부르는 이름 정도가 되는 거지. 객체를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추상적인 개념이야. 그리고 이게 조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과거에 쓰여진 글을 보면은 이게 약간 철학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나? 그 뭐냐, 플라톤? 그 뭐 그리스 철학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뭐라 그러더라? 정신, 육체 뭐 있었는데 뭐 아무튼 있어 그런 게.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실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 존재하는, 이거는 속성과 역량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객체도, 객체는 실체이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속성과 역량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단지 내가 아닐 뿐이야, 객체는.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요건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뽑힌 거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이건 이해하라고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죠, 사실. 그치?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느낌을 모르겠다 뿐이잖아, 이건.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객체는 말이 좀 바뀌어. 객체는 속성과 행동으로 바뀌어요. 역량에서 행동으로 이게 좀 바뀌어. 비헤이비어 느낌이야. 속성은 변수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동은 그럼 뭐겠어요, 얘는?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변수 함수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찾아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따져봐야 되는 건 이 정도야.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변수는 왜 써요, 이건? 이걸 쓰는 목적이 뭐야? int a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었어. 그럼 이거 왜 만들었냐고. 여기다가 어떤 특정 값을 담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a를 실행하려고 만들었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지? 여기서의 a의 목적은 10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즉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저장의 목적이 있는 게 되는 거고, void 뭐 플러스 뭐 이런 게 있대. 뭐 int a, int b 이렇게 있대. 그럼 얘는? 이건 저장의 목적이 있나? 그건 아니지. 이런 플러스나 뭐 기타 등등 함수들은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요게 속성이고 요게 행동이야. 변수는 뭐 age, name 이런 거. 함수는 뭐 introduce 아니면 뭐 run 이런 애들. 실행하는 쪽.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가 결론인데요. 잠깐 쉬었다 할 건데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은 이게 좀 생각이 필요해요. 봐봐. 게임 캐릭터는 실체가 맞나? 이거는 한번 그냥 살짝 고민해 보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좀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어때요? 내가 그래, 여기 뭐 메이플 스토리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내가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생성을 했어. 그러면은 걔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나? 좀 애매하지 않아? 얘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그냥 데이터 쪼가리거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어. 컴퓨터 또는 이제 어떤 그래픽 데이터 같은 걸로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 대상은 실체라고 할 수가 있나? 가 이제 딜레마야. 따지고 보면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실체,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뭐 모니터라던가 휴대폰이라던가 내가 차고 있는 시계라던가 이런 게 실제 존재하는 거쯤 될 텐데 요거는 진짜 애매하단 말이야. 내가 어떤 게임을 하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요거를 실체 취급을 해줘요. 이렇게 해줘. 그래서 실체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얘를 객체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객체는 실체가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야, 사실. 이게 좀 난해하고 어려운 개념일 텐데 지금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그 보는 시점마다 약간 이해하는 바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나서 이거 다시 보면은 아 이런 건가 싶을 거고 6개월쯤 지나서 다시 보면은 뭐 대충 알겠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서 보통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아 이런 거였구나를 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실제로 내 주변에서 데이터 수집을 해봤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객체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객체는 애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방금 전에 설명한 시계나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나, 뭐 아니면 내 친구 이런 애들 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쪽에 얘는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해를 좀 나중에 한다고 쳐도 이건 하나쯤은 알고 있어야 돼. 여기 OOP 특징이라고 치면은 정리되어 있는 글 중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건데 OOP의 네 가지 특징 추상화, 상속, 다양성, 캡슐화 이런 애들이 있고 얘네들이 뭔지 한 줄 설명 정도는 가능해야 돼요. 요게 약간 그 뭐랄까 면접 질문에서의 약간 단골 질문 같은 느낌이야.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코드랑 좀 엮어서 할 거기 때문에 하나는 빌드에서 제외를 하고 그냥 소스 1로 진행을 해볼게요. include tstdio int main return 0 이라고 있을 때
struct person이 이렇게 있대. int ag가 하나 있고, 뭐 float 뭐랄까, 샐러리, 뭐 연봉, 월급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다른 거긴 하지만 이렇게 존재한대. void work, void 뭐랄까, 태근이 영어로 뭐지? 몰라, 그냥 이렇게 쓸게. 이런 구조체예요, 구조체. 요거랑 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라는 구조체를 표현을 했는데 속성과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객체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이쪽은 속성이고요, 이쪽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1번, 2번 했을 때 1번과 2번은 성격이 약간 다르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아는 변수에 해당하는 애들, 얘는 우리가 아는 함수에 해당하는 애들. 지금 여기 그냥 함수 바디가 없다 뿐이지 그냥 함수잖아요, 생긴 것만 보면은. 1 더하기 2를 하면은 요건 펄슨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펄슨을 여기서는 객체 취급을 하는 거고, 속성은 1번, 행동은 2번,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 구조체랑 객체랑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선은 구조체를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OOP 특징 중에서 추상화라는 과정이 들어간 건데요. 요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abstrac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놓는 게 좋아. 왜냐면은 이제 설명하는 글 중에서 꼭 이렇게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거든. 추상화. 여기 이제 OOP 특징 중에 보면은 맨 위에 있지, 여기 추상화. 요거 뭐냐면은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을 추출하여 정의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어려워, 애초에 이게 진짜로 찾아보면. 그래서 그냥 여기 잠깐만 abstraction이라고 쳐보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추출이 나와. 추출. 이 단어 뜻 자체가 원래는 추출이에요. 주로 쓰는 건. 추출이 본질이야. 추상화 개념이 있는데 집어치우고 그냥 추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추출이 뭐지? 요거는 추출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찾아봤을 때 어떤 대상 뭐 어쩌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잠깐만. 추출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추출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나와, 설명할 때. 그럼 추출이 뭐냐고. 이 두 문장을 이해하면은 추상화는 끝나는 게 맞는데, 그냥 추상화라고 하면은 그 왜 구체적인, 추상적인 이런 말 쓰죠. 특히 뭐랄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적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를 설명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림, 미술 분야에서도 추상화라는 게 있잖아. 그거랑은 좀 달라, 이게 애초에. 왜냐면 추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왜 이게 들어가냐면은, 자, 사람 한 명에 대한 어떤 속성과 행동을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이만큼을 내가 뽑아낸 거잖아. 뽑아냈다는 뜻의 그 추출이 맞아요, 여기서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사람의 속성과 특징을 잘 생각을 해보자고. 다지? 속성과 행동. 지금 그냥 내 소개만 해봐도 나는 키가 몇이야, 몸무게는 몇이야, 뭐 시력은 몇이야,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머리색, 뭐 눈동자색, 뭐 이런 걸로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주민번호나 뭐 아니면 휴대폰 번호, 이런 걸로도 나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 나이는 몇 살이고, 뭐 내 직업은 무엇이며, 연봉은 얼마고, 이름은 무엇이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있겠지. 나를 나타낼 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루는 게 뭐야? 여기서는 다루는 게 나에 대한 속성이야. 근데 정작 내가 데이터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뭐에 해당하고 있어요? 나이랑 연봉이랑 이름 정도만 뽑아왔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 연봉, 이름 얘네 말고는 내가 이 데이터로서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몇 개만 빼올게. 이 과정이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출 과정을 그냥 추상화라고 해. 마찬가지예요, 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뭐 달리기, 뭐 공부하기, 뭐 마시기, 말하기, 또 뭐 있나? 뭐 기타 등등, 뭐 일하다, 뭐 여행 가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능력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일하다랑 퇴근하다랑 뽑아 온 거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출의 개념이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행동들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오는 거.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속성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 속성과 행동 중에서 필요한 것만,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데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오는 과정 자체를 추상화라고 해요.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OP 네 가지 특징에서 이렇게 쭈루룩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야. OP 추상화. 이렇게. 그럼 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애초에 추상화라고만 해도 나올걸? 이런 그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컴퓨터 과학이라고도 있지. 이걸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핵심적인 개념 또는 기능을 반출해내는 것. 여기서 개념은 속성이 될 거고 기능은 행동이 될 거고. 그래서 사람 한 명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요게 추상화라는 거고.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회사에 ERP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겠지? ERP가 뭘까?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사측에서 뭐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은 인적 자원에 해당되는 거고, 뭐 내가 물건을 판다고 하면은 재고는 이건 물적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ERP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여기 회사 다녀보신 분들이 있기는 좀 어려워서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생각하면 편해. 병원은 가봤잖아요. 병원을 갔어, 내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진료를 받았어. 그러면 보통 의사가 뭘 하냐면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뭘 하지? 컴퓨터에다가 쓰죠. 이제 타이핑 하거든요. 그냥 떠올려 보세요. 병원 갔던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은
내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 내용을 받아 적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 이제 뭐 이전에 뭐 엑스레이 찍은 게 있고 CT 찍은 게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하면 내 진료 이력이나 아니면은 방금 전에 내가 이제 구두로 말하는 것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써요, 의사들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처방했던 약들 아니면 필요한 약 조제 뭐 이런 거 그런 걸 요새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수기로 했지만 그런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외에 병원에 접수하러 가도 똑같아. 병원에 접수하러 가면은 이름 뭐예요 물어보죠. 그러면은 내 이름 말하면은 간호사가 뭘 해줘? 검색해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병원에 언제 왔었고 뭐 다음 예약일 언제고 뭐 이런 거 다 관리해주잖아요. 요거예요 다 ERP. 그런 이제 관리 시스템에 쓰는 거 ERP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요거를 구축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자원 관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필요 없는 것들 있지. 뭐 눈동자 색이 뭔지, 뭐 머리색이 뭔지 이딴 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제외시켜 놓고 당장 필요한 애들만 뭐 여기서도 많이 생략이 됐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뭐 나이, 또 이 사람 급여, 뭐 이름, 혈액형, 이메일. 왜냐면 혈액형 같은 경우는 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 있죠. 뭐 키, 몸무게, 뭐 결혼 여부 뭐 이런 것도 저장하는 데도 있고 자녀가 몇 명인지까지 파악을 해놓은 데도 있고 그건 이제 회사마다 좀 성격이 다르겠지만 어 그런 거지. 여기서 뭐가 있을까? 혈액형,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어 요런 거에서 이제 필요 없는 정보들을 다 빼는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직업은 어차피 우리 회사 사람이니까 필요 없어. 뭐 아니면 직급이나 부서 같은 걸 저장할 수도 있겠죠. 연봉 이건 필요할 것 같아. 혈액형, 결혼 여부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쭉 나타내 봤을 때 잡다한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만 구체화 시켜 놓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필요한 속성들만 가지고 가져와서 그 속성들을 갖고 어떤 객체를 정의하는 것. 이거를 추상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go-to-wor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얘는 몰라, 워크오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또 ERP 시스템에서 필요한 거, 뭐 보이드, 베케이션 같은 거, 휴가, 뭐 출퇴근 시간 찍어야 될 거고, 휴가 가는 일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 인 홈 이딴 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회사 자원관리 차원에서는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거마저도 사실 다그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추상화 과정을 거친 애들을 보통 이제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하려면은 여기 이제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이 좀 드물 거라서 게임 캐릭터
그러면은 당장 내가 뭐 레벨 1이야. 레벨 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뭐 체력이나 만화, 또 뭐 어택 포인트, 공격력, 뭐 방어력, 디펜스 뭐 어쩌고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달리기, 점프, 뭐 스킬 1, 스킬 2. 내가 이제 새로운 스킬을 배웠어. 그럼 여기다가 스킬 3 이렇게 들어가는 걸 거고, 그치? 뭐 내 닉네임 같은 것도 저장을 해야 될 거고, 뭐 이동 속도라든가 기타 등등 게임에서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행동하는 것 중에 뭐 휴식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요리하는 뭐 기능 이런 게 있다던가, 그런 게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보면은 보스를 추가했을 때 인트 메인 변경, 추상화는 이런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다룰 거는 상속인데, 이거는 인하리탄스 라고 하고요. 상속 뭔 말이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내가 뭐 10억을 상속을 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상속이에요, 얘는. 그래서 스트럭트 펄슨이 이렇게 있는데 인트 에이지가 1이래. 인트 렉스가 다리는 2개고 암스는 2야. 팔도 2개야. 스트럭트 독이라고 해볼게요. 인트 에이지는 11살이고 인트 렉스는 4고요. 인트 암스는 0이야.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해보자고. 이 2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뭐지? 공통점이 뭐지? 얘네 2개의 공통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의 이름이 다 똑같다. 사람도 이런 속성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강아지도 지금 이런 속성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추상화 과정을 마쳤어. 상속 좀 이렇게 해볼까? 상속 인헤리턴스, 요거는 이제 물려받다, 뭐 계승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람, 개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왼쪽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요거를 묶을 수 있는 큰 개념이 있죠. 뭐죠? 동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 돼. 사람은 동물인가? 또 개는 동물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답은 뭐예요? 요거 이제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지. 그러면 사람은 개인가? 개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1번이랑 2번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는 실질적인 상위 개념을 가져와서 얘네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서로서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 얘네는 그래서 맞는 말인데 요거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아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얘는 틀린 말이야. 일단 요게 전제예요. 사람의 능력을 개가 물려받는다.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야. 개가 갖고 있는 속성과 행동, 그 특징적인 부분을 사람이 물려받는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말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 왼쪽에 내가 스트럭트 애니멀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트 age는 뭐 1살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인트 x는 0, 인트 arms는 0부터 시작을 한대. 이렇게 시작을 했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체만 개념이 3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상위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들이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면은 지금 나이, 다리 개수, 팔 개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왼쪽의 모양상 얘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맞죠? 그지? 속성만 딱 따져보자고. 요게 애니멀, 요게 뭐 person, 얘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표현을 구조상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은 동물이다가 말이 되고요. 개는 동물이다가 말이 되잖아. 그래서 애초에 개념상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단 말이야. 얘네끼리는 연결을 시키면 안 됐죠. 왜냐면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안 돼. 그래서 이 관계를 코드로 표현을 하려면은 이 관계를 코드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public animal.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이 돼요. 사람은 동물의 상속을 받겠다. 개는 동물의 상속을 받겠다의 관계를 내가 선언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상속을 받겠다는 의미야. 이거 자바나 파이썬 해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나이가 전부 다 1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이건 됐고, 모양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게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림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 1, 0, 0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왼쪽에 보면. 그리고 여기는 다리는 2개, 팔 2개. 여기는 다리 4개, 팔 0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나이는 여기 써져 있나? 를 보면은 설정을 안 했어. 이거 몰라. 그지? 여기도 보면
4개 연계인데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거 사실 몰라. 그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잘 보시면요. person t1이라고 할 거고 printf %t t1.ag라고 까보잖아. 이렇게 해보자. t1.ag는 지금 몇이 나와야 되지? 얘로 만든 거니까 ag는 안 나와야 되거나 뭐 이상한 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1이 나와요. 1이 나오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얘는 지금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 라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상속이 뭐였죠? 상속은 물려받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물의 속성과 기능을 사람이 물려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동물의 나이를 내가 10살로 지정을 했대. 이렇게. 이게 진짜로 물려받는 건지 테스트를 해보려면 이게 10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사람 안에서 이제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도 10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지, 이것도. 10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방금 전에 나왔던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거 있지, 요거. 이 선. 이 선이 의미하는 게 지금 요거거든요, 딱. 얘는 사람은 동물의 상속을 받겠다. 인 건데, 상속은 물려받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부모 클래스, 부모 개념이 되는 거고, 얘는 자식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려받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물려주는 쪽이 있을 거고 물려받는 쪽이 있을 거잖아. 개념상 물려주는 쪽의 모든 속성과 행동을 물려받는 쪽이 계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동은 지금 없어요. 행동은 일부러 어려워서 뺀 거야 지금. 속성만 가지고서 해봤을 때 요 말을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요렇게 한 줄만 추가해주면은 이제 기능과 속성을 물려주는 게 가능하다인 건데, 자 여기서 p1.h에다가 내가 12를 넣고요. p1.rex에다가 내가 뭐 3개라고 해볼게. p1.ams에다가 뭐 3개라고 해볼게. 그냥 임의의 값으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p1.x랑 p1.ams를 뽑아내 보면은 얘는 1133이 나오죠. 그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뭐가 어떻게 바뀐 거야, 상황이? 1133이 나왔어요. 1133. 요런 거 없다면 1000이 나오겠지? 물려받은 거 10. 근데 보시면은 얘는 00이 나와요. 22가 나오는 게 아니라 00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분명 여기 22라고 해놨단 말이야. 부모의 기능, 속성과 기능을 다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10, 0, 0이 나와. 이렇게 해주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따로 언급을 해서 채워주면은 이때는 1133이 나오거든요. 이거랑 1133이 나오는 경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10은 그냥 물려받았지 얘는. 그지? 근데 여기 지금 잘 보면은 내가 좀 특이한 문법으로 뭐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얘는 현재 이 구조체명과 똑같은 이름이죠. 근데 요 모양만 잘 보면은 얘는 함수 선언한 거랑 모양이 비슷해. 맞죠? 여기 앞에 이제 이런 리턴 타입만 없다 뿐이지 함수 선언한 거랑 모양이 비슷해. 함수명의 소괄호 중괄호니까. 이 함수는 실행이 된다면 렉스는 암스는 2로 세팅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실행이 된 적이 없어서 이렇게만 해놔도 0,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언급한 값에 대해서는 값이 잘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따로 실행한 적이 없어서 0, 0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자 요게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용법이 좀 달라집니다. 구조체로 진짜로 뭔가 만든 거에다가 접근을 하려면 화살표 함수를 써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싫으면은 사실 이런 거 기억나려나? 구조체 할 때 이렇게 썼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TCP 구조체 기본 쪽에 보면은 여기 왼쪽에 포인터와 구조체 쪽 보면 요거 있었잖아. 3조 연산자랑 화살표 연산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로 쓰던가 해서 구조체 내부의 값에 접근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요렇게 이제 바꿔주면은 이 함수는 자동 실행이라서 11, 2, 2가 나오는 걸 예상을 할 거예요. 다시 잠깐만. 구조체 문법이 이게 클래스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이게 클래스여야 돼. 지금 요거는 구조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요거의 이름은 사실 생성자라서 해당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당시에 실행되는 자동 실행되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얘가 클래스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할 때는 얘가 클래스가 아닌 게 더 편해. 사실 아까도 설명했겠지만 구조체랑 클래스랑 비슷하단 말이지.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는 그냥 요 개념적인 거. 상속을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얘를 부모 개념이라고 하고요. 얘를 실제로 자식 개념이라고 해요. 패런트 클래스, 뭐 차일드 클래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요거는 기호 같은 걸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지금. 이런 화살표 기호로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보면 명제라는 단원이 있을 텐데 명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 기억나요? 이거 좀 힘들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지금 다 객체 간의 관계야. 지금 여기 나와 있네. 애니멀이고 덕이고 피시잖아요. 얘네 두 개념은 애니멀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애니멀 포함 관계 한 다음에 덕 이런 식으로 집합 관계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덕은 피쉬를 포함하지 않잖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나오는 용어까지만 일단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요거를 그럼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쓰냐? 요거는 코드의 재활용 또는 개념의 재활용 이런 것 때문에 쓰거든요. 재활용, 재사용. 그래서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 이런 걸 하는데 편하다는 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코드의 중복을 없애기 위함 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애초에 객체 지향 언어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코드의 중복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고안이 된 시스템이라서 요거 잠깐만 이거 보면은 상속 쪽에 보면 그지? 기존에 구현한 클래스 요게 이제 애니멀 쪽이 되는 거고 재활용해서 구현한 쪽이 이제 펄슨이나 독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거 다른 쪽 보면은 또 뭐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슈퍼 클래스, 뭐 서브 클래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부르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도 나와 있고 부모의 속성과 기능을 전부 다 계승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은 약간 맛보기로만 지금 보여준 거고 그래 이것까지는 보여주는 게 좋겠다. 잘 보세요. 얘는 다시 점으로 돌아가도 돼. 이걸 안 할 거기 때문에 생성자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나중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펄슨 포인터 펄슨이라고 내가 하나 만들 거야. 애니멀 포인터 애니멀 이라고 하나 만들 거야. 왜냐면 각각 지금 스트럭처가 다른 걸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은 애니멀에다가 펄슨을 이렇게 집어넣는 건 가능한가요? 이거는 포함 관계상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얘 아예 빨간 줄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는 그냥 개념상 포함 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사람에다가 동물을 어떻게 집어넣어? 사람이 더 작은 개념인데. 대신에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이렇게 써주면은 빨간 줄이 없어지긴 해요. 여기서 보이는 이 동물은 사실은 사람이었어를 이제 개발자가 직접 적어주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수업하면서도 했었어. 형변함. 그래서 이게 안 됐던 이유는 얘 범위가 너무 넓어서였는데 그거를 강제로 이제 범위를 좁혀줌으로써 변환을 해서 억지로 집어넣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아닌데 사람 취급을 해 라고 하니까 얘는 그냥 억지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순간 캐스팅을 해주는 순간 책임은 개발자한테 있는 거예요. 즉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떴을 때 얘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 문법상 이건 맞지 않아 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진행시켜 라고 해가지고 집어넣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행위가 가능하다인 건데 지금 빠진 내용이 지금 이 생성자 좀 다뤄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이거 좀 내용이 많아서 지금 안 한 게 추상화랑 상소까지 했는데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랑 여기서 말하는 캡슐화
요거를 같이 진행하면서 얘네들은 진짜 찐 클래스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 스트럭트로는 안 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나마 익숙한 스트럭트를 써서 이제 정상적인 클래스 기능을 쓰진 못했다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때는.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거는 그냥 바로 여기다 올릴 거야. 일단은 이렇게 올릴 거고, 일이지. 그러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거 참고해서 키워드 검색을 좀 해보고 오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런 애들. 여기서 단어로 끊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런 거. 그리고 추가로 여기다 쓰는 게 낫겠구나. 추가로 다형성, 그리고 캡슐화, 그리고 찌뿔뿔 플렉스, 그리고 생성자까지 여기 써져 있는 거 기반으로 복습하시고, 요거는 아직 안 다룬 거기 때문에 좀 비중은 낮춰서 한 번씩 찾아보고 오시면은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친구가? 예, 됐고. STL은 지금 필요 없고, 하나 해야 되는 거는 시어너 포인터 부주체 습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계속 포인터랑 그 구조체 문법을 활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뭔지 정도는 알고서 오셔야 돼요.